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김덕호 대표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PC 가격 지수를 보고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하면서 그래도 반도체주 관련주, 기술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국내 반도체주들 보면 참 흐름이 답답하단 말이죠. 오늘은 좀 반도체 훈풍 좀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덕호 대표님? 사실 이제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고용 지표입니다. 당연히 이제 PC 지표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다. 특히 이제 예상과 부합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좀 후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견고한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지표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왜 탄력을 받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는 여전히 환율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수가 왜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나요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 연준에서는 강한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의 반대 매매가 또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전략들이 랠리장에서 매도를 하라라는 전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 이제 또 장기적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담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조금 우려감이 생존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9월 국내 증시. 자, 어떤 종목, 4종목 픽으로 선정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덕호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입니다. 사실 이제 교육주라고 하면은 지난 6월에 킬러 문항 관련된 부분들로 논란이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메가스터디를 돌려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ST 유니타스를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ST 유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시험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교육 시장에서의 거대 공룡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 또 실제로 공시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생들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상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반영을 공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능이 이제 7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 테마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수능 전 100일 전후로 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괄목상대할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종종 소개드렸던 S&T 모티브입니다. 사실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저위험 권총 관련된 부분들 보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때 팔지 못했던 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S&T 모티브가 이제 이 저위험 권총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도부터 진행했던 K11 복합소총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송을 또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또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1,500원대 가량의 어떤 소송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주가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산수익에 대한 부분들 섹터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풍산입니다. 방산주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주가들의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방한이 취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죠. K9 자주포에 맞춰서 155mm 포탄이 연장탄이 나왔습니다. 즉 사거리가 이제 K9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보통 40km까지 이제 사격을 하는 로켓 추진탄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풍산이 개발한 부분은 사거리를 무려 50%나 늘리는 60km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연장탄을 또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포탄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풍산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비교적 이제 바그너 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폴란드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바그너 그룹이 여기서 군사훈련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풍산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KINX입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 클라우드를 민간 기업으로 많이 전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가비아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손에 꼽히고 있었는데 이 KINX도 마찬가지로 중립형 IX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AI라든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연연히 하는 기업들 중에서 부채비율이 낮고 그리고 신규 투자를 높여가는 기업들 종목으로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지난주에는 되게 대형주 네 종목으로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이버, 삼성, SDI 같은 경우 조금 주목해보자라고 지난주는 강조를 해주시더니 이번 주는 좀 일정 모멘텀이 유효한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네 종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나 방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방산 쪽에서 매출이 4,480이라 영업이 280이요. 방산은 꾸준히 지금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폴란드 외에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폴란드 하반기에 지금 또 대량 수주가 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심항공 교통 모빌리티 이쪽 관련돼서는 하나가 가장 선두인데 이 오버에어 시제기가 지금 시범 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마 그 4분기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좀 신사업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좀 모멘텀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방산은 꾸준히 계속 지금 최근에 좀 방산 관련된 주들이 여타 테마주 관련된 수급 쏠림 때문에 주춤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호실적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고 저궤도 위성 사업부도 7월 달에 기관통신 사업자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체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속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체계는 군사적으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좀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시스인데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승된 건 맞는데 밸류에이션 상승한 것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여전히 의료기기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링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슈링크 잘 나갔고 슈링크 유니버스 신제품으로 이제 막 다시 대체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슈링크 유니버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일단 브라질에서 200% 넘는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지금 상당히 중국은 아예 기대감이 없고 그러니까 중국은 26년도에 진출하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도 지금 북미하고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 그다음에 심지어 러시아 그리고 호주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외 진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작년부터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아마 또 내년부터는 3년 텀으로 본격적으로 소모품이 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모품이 마진율이 55%가 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고마진을 나타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장비죠. 그 볼류머가 지금 상반기에 월 꾸준히 20대씩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이제 이 볼류머도 해외 신규 2개 나라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 포함해서 국내로는 한 500대 이상 좀 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클래시스가 매출은 한 28%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거의 40% 가까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다소 여타 그러니까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보다 조금 할증은 돼 있는 상태지만 과도하게도 주가가 올랐다고 또 과도하게 오른 거는 밸류에이션이 할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도 2분기 매출 달에서는 18%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167% 증가 상당히 호실적으로 기록했고요.
과거에 이제 미국의 그 대형 브랜드사의 단순 이제 OEM에서 지금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 역량까지 같이 합쳐서 ODM으로 계속 고마진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핫한 인디 브랜드죠. 레어뷰티라든지 타르트라든지 이런 인디 브랜드, 그다음에 중국의 로컬 인디 브랜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당연히 이런 위탁 생산하는 코스맥스나 CNC 인터내셔널 회사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브랜드사 위주에서 이제는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까지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도 4분기에는 미국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자인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역시나 그 삼성 그 웰스토리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그 단체 급식의 자동화 솔루션,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도입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죠. 감속기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하는 회사가 SPG입니다. 그리고 SPG 관련돼서는 사실 가장 많은 그 감속기 관련된 원천 기술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SPG가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진 로봇이나 기타 로봇 회사들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탄력적이진 못합니다.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좀 가장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SPG 역시도 그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아마 10월 달에 IPO 할 건데,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SPG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동시에 수혜받을 종목인데, 주가는 조금 탄력 있게 못 올라가는 점은 좀 SPG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화장품, 미용기기, 로봇에서 한 종목씩 꼽아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바로 김덕구 대표님의 원픽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KINX입니다. 이미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AI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KINX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4년 상반기에 이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클라우드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제 KI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값을 올려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 박차를 가고 있다 정도로 상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실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AI 시장이 좀 동요를 할 때마다 요동치는 모습을 약간 보였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대를 보시고 접근하시자라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78,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조금 깊게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소재 부분들이 이미 먼저 발현된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반영이 안 됐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년 과천 데이터 센터 증설 모멘텀이 있는 KINX, 지금 목표가 단기적으로 7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원픽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SPG인데요. SPG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 한 4,500억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한 5,500억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오는 체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대부분의 로봇 관련된 회사가 90% 이상이 적자인데 PER로 계산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아까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두산 로보틱스 IPO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SPG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SPG 자체가 감속기 이제 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국산화 막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감속기 관련돼서 캐파가 지금 2배 넘게 250% 정도 증가, 그러니까 감속기 캐파, 기존 캐파를 2만 대에서 한 5만 대까지 늘렸기 때문에 그거는 매출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감속기가 전체 SPG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50억에서 100억 수준인데,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게 200억대, 500억대, 1000억대 이 볼륨으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감속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 SPG의 마진율은 좋아집니다. 지금 SPG의 주력은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인데, 모터의 마진이 낮기 때문에 SPG의 그게 상당히 이익률도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연간 매출 5천억에 영업이익 400억, 500억 체력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급등이 나와서 충분히 한 7% 정도 조정 나온 35,500원 정도 아래 가격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또 올해 10월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예고한 가운데 협동 로봇의 증산이 된다면 감속기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SPG 한번 주목해보자. 전날에도 8% 급등한 만큼 어느 정도 매수가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강조해지면서 SPG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